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김무성 의원의 말인데요. 가출했다가 귀가하는 데에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저런 말한다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무성 의원이 먼저 할 말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 운운하기 전에 이 자신의 오락가락 행보부터 겸허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갈치자 행보, 이거야말로 정주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네,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2당 국회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폭주기관차를 몰고 가는 데 대해 우리가 공동전선에 펴서 저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앙금은 이제 해소하고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다시 뭉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앞서 오프닝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폭주란 단어를 참 좋아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폭주의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 말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한마디 더 한 거 보셨어요? 이제 문을 닫는다. 무슨 얘기냐면 네. 복당의 문을 닫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문을 닫는다는 말을 저 말이 왜 나올까 싶었거든요. 왜 나올까요? 이게 전형적인 밀당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 좌불안석 계속 좌고우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추가 탈당한다면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문 닫을래 하면 좀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급해지겠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가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네. 복선을 까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네. 개혁위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세월호의 서류상 실소유주가 청해진 해운으로 돼 있고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에는 청해진 해운의 주식과 선박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정원이 유가족의 정보를 해킹했다는 의혹,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다만 국정원의 국내 부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관여한 흔적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세월호는 큰 틀에서 볼 때 무관하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건데요. 이 세월호 유족들이 이런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해서 자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잠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제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하고 세월호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였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좀 너그럽게 해석을 하면요. 네. 표현 그대로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과 세월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 별거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조금 성급한 결론 내지는 발표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풀이를 하면 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원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의심의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을 계속 중시하시는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좀 여쭈면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걸까요? 이미 그 몇 가지 뭐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만. 네.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작년 2014년에 저희가 그 세월호에서 국정원 그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을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해경이 좀 숨기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그 노트북을 입수를 했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그 진도에서 발표를 하던 날
그날 갑자기 그 유병헌 씨의 아들인 유대균 씨가 긴급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문건을 발표를 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숨길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서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요한 사건이 막 생중계를 하면서 유대균을 체포하는 그러한 그 언론의 모습 때문에 사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의혹 제기를 유대군 건으로 이제 묻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제 유대균 씨가 직접 증언도 했습니다만, 자기가 도망 다닌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결국 그런 것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죠. 자, 근데 지금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바로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파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합동으로 보안 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실시한 점검이었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건 뭐 국정원이 얘기했던 것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요.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했었죠. 했었고, 특히 이제 청와대 보고 시간과 관련을 해서 지금 뭐 10시니 9시 반이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도 역시 공식적인 의견은 뭐냐면, 9시 20분경 YTN 방송을 보고 자기네들도 사고를 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밝혀지는 정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전혀 분명해지고 있고 바로 그 축에 국정원이 들어가 있다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 개혁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이제 조사기관이고, 그리고 또 조사 역시 직접 조사가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사실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 국정원 내부의 어떤 컴퓨터라든가 뭐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열람을 할 수도 없었잖아요. 결국 직원들이 가져다 주는 것만 놓고 판단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제한된 권한 갖고 진행된 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 그 제2특조위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서 그러면 밝혀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이게 검찰 수사로 가야 되는 사안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일관된 저희 입장입니다만 사실 가장 그 정상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 났습니다만 검찰 내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월호참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조위가 분명한 수사권을 갖고 그 부분을 직접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를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거기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경근 위원장과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족분들은 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러면 뭐 좀 더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미국과 중국 정상과의 만남에서도요, 이제 북핵 문제와 무역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후에 양국이 한반도 핵 문제 등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이 있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이 문제에 주력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역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 공정한 무역 관계, 상업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제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미중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갈등이나 별다른 대립 없이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2,500달러가 넘는 유례 없는 무역협정에 서명해서 트럼프의 이제 아무래도 폭탄 선물을 안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부드럽게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황제 대우했다면서요. 자금성을 텅 비우고. 네. 자금성이 뭐 8,700간짜리 어마어마한 규모네. 그 텅 비워서 그거 썰렁해서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레드카펫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뭐 거의 엄청나게 대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담이 솔직히 좀 떠올랐는데 네. 어떤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기억나세요? 네. 넘어갈까요? 네.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찬 메뉴로 독도새우를 올렸잖아요. 이제 네. 실시간 검색어에도 꽤 많이 올랐는데 순위가 또 이 자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를 안아주는 모습까지 있었잖아요. 네. 일본 정부가 이를 두고 연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의 문제 제기에 외교부가 딱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요. 네.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고요. 오늘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 쓴 글이 조금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항의하려면 위안부 할머니를 안아준 트럼프 대통령과 하필 독도 근해에서 잡힌 새우에게 공식적으로 하기 바란다. 네, 새우에게. 저는 말 안 섞고 싶은 게 말이 돼야 말을 섞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에 말을 섞으면 그건 칼로리 낭비입니다. 네.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죠. K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 4689님이 대한민국 정치계가 저만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겠네요. 라는 문자 주셨고 4707님 철새들이라는 말을 되새기게 해놓고 지금 와서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데 웃깁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누굴 두고 하는 말인지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네. 앞서 오프닝에서 그리고 첫 소식에 듣던 거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요. 윤석열 수사팀이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했고 수사방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수사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여당 의원이 보기에도 좀 맞지 않는다면서 수사팀을 중앙지검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윤 지검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윤 검사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복수를 유발할 요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제 좀 다른 입장을 말했는데요. 네. 당시에 진실을 덮지 않고 사실이 다 밝혀졌다면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법방해 행위 피해자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원칙적인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무죄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고 지난 1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서울고검이 권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고를 포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네. 아무튼 뭐 상고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무죄 원심이 확정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 있나요? 네, 이제 검찰의 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했다고 말이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국무원을 늘릴 때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국방부는 지원자 중에서 호남 출신을 떨어뜨리고 또 가족 중에 진보 성향이 있는 지원자까지 걸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진술에 대해서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뭐 사이버사 강화해서 네. 대북 심리전이라든지 그런 거 뭐 하라고 하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일반적인 지시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뽑아라는 거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니까 건실한 사람들을 좀 제대로 보고 뽑아라 이 말이지. 네, 김두 전 홍보수석도 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네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사이버사를 정원을 뭐 지시를 했다.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거죠. 사이버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댓글 다는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 부분이야 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 전모를 모를 뿐만 아니고 그 부분을 관할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게 마땅찮아요. 대통령의 입장은 나올 게 없을 거고요. 매 건마다 이렇게 끈끈이 대응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북 심리전을 위한 일반적인 이제 업무 지시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김희수 변호사 말에 들어보시죠. 김관진 이해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서 이미 그 고리가 거의 확인이 됐고 그래서 김관진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뭐 피해 나갈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인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MB를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조사는 반드시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네, 또 최강욱 변호사도요. 보고받은 사람이 왜 보고를 받았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네네.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인정한 걸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미 청와대 보고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 또 사이버사령부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나서 새로 군무원을 뽑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한 일이 또 있고 그 결과물이 다 있고 누가 처음에 이걸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냐가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그걸 수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입장을 들어봤는데 완전히 그 상반되는 그런 관점,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뭐 이게 좀 뭐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일반적인 지시인데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제3자적 어떤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양아람 기자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고 바로 이어서 지금 여기에 등장했던 분입니다.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하고 인터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